네, 오늘도 반가운 모의고사 풀이 시간입니다. 그죠? 네. 오늘 문제를 제가 다 풀어보고 봤을 때 미적분 기준으로 작년 6월보다 조금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투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왔다. 고난도 문제에서. 그래서 케이스별로 나눠서 그래프 그린 연습 좀 할 거고요. 오늘은 4점짜리 문제 위주로 좀 풀이를 하겠습니다. 잘 나오죠? 자, 뭐, 이런 거 못 푼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쭉쭉 넘어가다 보면, 처음 4점짜리가 여기서 이제 출발이죠. 볼게요. 자, C가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고요. 그 녀석의 속도 함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위치가 같아질 때라고 돼 있어요. 그때 시간을 구하여라 뜻이거든요. 적분 문제네요. 자, 그래서 적분을 할 거고요. 3분의 1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t의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자 q의 위치 함수는 2분의 1의 t제곱입니다.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0이다 라고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녀석 둘이 같아질 때 t 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거 같다라고 하고 방정식을 풀게 되면 답이 얼마가 나오더라? 3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이 3. t는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로그 문제입니다. 요거에서 선생님이 맨날 수업 시간에 강조하던 걸로 갈 거고요. 밑을 맞추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9로 하는 A가 있을 때는 3으로 하는 B를 바꿔주는 게 제가 좋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루트를 씌우면 연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로그 밑을 9로 하는 A 에다가 진수와 밑을 같이 제곱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 합은 진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녀석이 2가 되고 따라서 A, B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81이다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를 3의 제곱에서 제곱은 앞으로 탁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A 그 다음에 4배의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뭐가 돼요? B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온다?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A가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B의 4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같아져요. A는 B의 4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 두 개를 갖다가 연립해서 풀게 되면 A가 얼마 나오냐면은 3의 3분의 8제곱 B가 3의 3분의 2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주어진 값을 구하게 되면 답이 몇 번이야?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거 볼게요. 전 이 문제가 좀 괜찮았어요. 역시 극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작년에도 제가 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뭐냐면 연속 문제가 아니라 극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0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돼 있고 3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냐면 분모에 뭐가 있다? x-3이 있고 이 녀석을 누가 못 없애준다? 분자에서 약분을 못 해준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x는 주어져 있으니까 fx-3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뭐로 둘 수 있냐면 m에 뭐로 둘 수 있다? x-3으로 둘 수 있다.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1차식이니까. 그러면 fx는 뭐가 되느냐? mx-3m 플러스 3이 되죠. 자, 이 주어진 식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0일 때 존재한다는 건 분모가 0으로 가는 x를 약분해준다는 이야기야. 누가? 분자에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x 플러스 2는 mx 꼴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이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m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m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3m 플러스 3이 되고 mx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되고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돼요? 제로가 되면 된다. 그렇게 되면 0일 때 0으로 가는 녀석을 약분해주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따라서 m 값이 얼마다? 3인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fx는 뭐라고 둘 수 있느냐? 3x 마이너스 6으로 둘 수 있고요.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굳이 풀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만 잘하면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고 개인적인 질문 학원에 오셔서 하면 돼요. 자, 13번. 저 이 문제 좀 이뻤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fx가 항상 gx보다 큰 함수고요. 주어진 식이 f1-g1은 1이다 라고 만들 수 있고, 양수 t에 대해서 0에서부터 t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st라는 것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fx-gx다 라고 줄 수 있는 거죠. 요렇게. 그쵸?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주어진 식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S'T니까 양변 미분하게 되면 fx t로 나왔네요. ft 마이너스 gt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 녀석이 뭐가 되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자 플러스 a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 대신 t 대신에 1을 대입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f1-g1이 1이다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1이 되고 1-2 플러스 a니까 따라서 a가 뭐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틀렸다? 기억은 틀렸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럼 일단 우리는 S'T가 좀 해석이 되죠? 뭐가 됩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자 플러스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S3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 S3. 잠깐만, 네, 적분상수. 제가 이 적분상수를 구했던 것 같은데, 어디다 구했지, 이거? 뭐가 있나요? 제가 뭘 하나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 S0은 0이군요. 네, S0은 0이죠. 여기서 이거 찾아야죠. S0가 제로다.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게 되면 ST가 3분의 1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뭐가 돼요? 2t가 되겠죠. 이 녀석이 2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6이 나온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디귿이 조금 애매했거든요. 근데 2차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칭성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 녀석을 t-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로 두게 되면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그려보겠습니다. 자, 1,2를 지나고요. 0,2를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한 요런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1의 대칭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S4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결론적으로 X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1의 대칭이니까 여기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녀석의 넓이와 여기까지 요 녀석의 넓이와 3하고 4까지의 넓이가 당연히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주어진 넓이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주어진 넓이는 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도형의 넓이와 0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의 넓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참이 됩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다음 거 볼게요. 자, 어려운 문제네요.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항상 4점짜리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6월에 좀 많이 나오고요. 또 9월 가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우리 두 가지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코사인 b 파이 x가 2분의 1일 때 근의 개수와, 두 번째, a 코사인 b 파이 x의 이것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뭐가 되는? 2가 되는. 이 녀석의 근의 개수가 어때? 합쳐서 몇 개다? 15개이다 이런 거야. 근데 현재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잖아요. 그럼 이 함수의 주기는 지금 b파이분의 일단 2파이가 되고, 자, 요 녀석이 이제 근을 합쳐서 15개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 위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자, 2를 좀 과장되게 그리겠습니다. 과장되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코사인의 그래프를 몇 개 그려볼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을 때 실제로 2분의 1을 딱 그리게 되면 근의 개수가 항상 짝수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여기 근의 개수가 짝수개가 돼야 되고 합쳐서 15개가 되려면 여기서 근의 개수가 홀수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근의 개수가 홀수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지나볼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딱 그리게 되면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만약에 8개가 나오면 여기서 7개가 나오면 되고요.
여기서 10개가 나오면 여기서 5개가 나오면 되거든요. 쌤이 다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8개, 7개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나오지 않고 10개가 나오고 이 밑에서 5개의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이 만나줘야 합쳐서 15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일단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이 안에 그래프가 몇 개 그려져야 된다? 코사인의 그래프가 5개 그려져야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전체 2를 나누니까 요렇게 돼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코사인의 그래프가 5개 들어가고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서 5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B는 뭐다? B는 5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요걸 정리를 했을 때 코사인의 5 미리 넣을까요? 5파이 x가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 이 녀석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주면 이쪽에서 홀수계의 근을 가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a. 여기서 a는 2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다? 7이다.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평소에 좀 주기와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15번. 15번 볼게요. 선생님 지금 몇 분 정도 찍었나요? 11분이요? 네. 빨리빨리 풀게요. 그리고 뭐 뒤에 한 두세 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방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재밌었습니다. 상수항이 0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 수투에서 결국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15번이나 아니면 뭐 21번, 22번 이렇게 나왔을 때는 거의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0이다. 상수항이 0이다 그랬을 때 0,0을 지난다,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최고차이 뭔지는 알 수는 없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조건이 뭐냐면 P에서부터 P 플러스 3까지의 넓이와 정지역분 값의 절대값이 다르다는 거. 이거 쌤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항상 다른데 같을 때는 언제 같냐면 둘 다 그래프가 위에 있을 때 같다 그랬어요. 그럼 얘네들이 다르다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요거의 합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둘이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부분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게 0하고 3이다 그랬으니까 그래프가 일단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하나가 0을 지나고 하나가 3을 지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호가 바뀌어지게 그리는 그림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뭐 0에서 하나의 근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그려지는 흰색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또는 여기서 중근을 가져주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흰색을 먼저 해석해 볼 건데 왜 여기서 중근을 가져야 되냐면 3까지기 때문이에요. 3을 넘어가는 순간 저 부분이 없거든요. 실수 더 이상. 그럼 실근이 3개가 되면 저 모양이 안 나온다는 거죠. 범위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쌤이 그림을 그려볼게. 0하고 3이야.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니은 상태를 해석할 건데 지금 X축으로 Q만큼 이동했거든요. 그게 이제 0하고 1이니까 Q는 양수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위로 옮겼을 때 부호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로 탁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부호가 바뀔 일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요 그래프는 안 되네요. 애초에 미안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요거 아닙니다. 0에서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 녀석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미안해요. 자, 얘가 위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결국 부호가 바뀌는 녀석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양수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0에서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 부호가 바뀌려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좋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얘가 위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그래프가 여기서 부호가 바뀌는 녀석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평행 이동했을 때. 그러면 이 니은 조건도 만족을 하게 되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는 1이니까 여기 극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끝난 거예요. fx가. 최고차항 뭔지 모르니까 a로 두고요. 그 다음에 x에서 중근 가지고 x 마이너스 3 가지게 되고 자, 여기서 미분에서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니까 a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난 계산했지요. a 값이 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a가 4분의 1이 나오게 되고 자, 그 상태에서 6을 집어넣으면 4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쉬웠고요. 네, 요것도 너무 쉬웠고요.
21번, 네, 두 문제 남았군요. 20번부터 좀 볼 건데, 이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제가 이렇게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을 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뭐냐면, 내 임의대로 풀지 말아라. 반드시 이걸 다 읽으면서 순서대로 가서 내가 구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현재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m 값이 나와 있고,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다. 그래요. 그리고 3알파는 베타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알파분의 베타예요. 나누게 되면은 알파분의 베타가 얼마다? 3이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요 식을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그럼 베타 4제곱이 지금 3인 거죠. 요 가운데 것 때문에 좀 헷갈리지 말고. 그러면 요 상태에서 베타는 뭐가 나오냐면 3의 4분의 1제곱이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그럼 다는 뭐예요? 요거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3의 4분의 1제곱분의 뭐가 돼요? 3의 4분의 1제곱입니다. 요거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다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거 실제로 계산하면 3분의 144가 나와서 48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가죠. 한 15분 찍었나요, 선생님? 좀 빨리 했네요. 네. 올리는 게 목적이라. 제가 볼 때 어차피 여기까지 보는 아이들이 많지 않지 않을까. 어쩔 수 없다. 그죠? 예. 뭐 우리 애들만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웠어요. 저도 좀 많이 오래 해석했고,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최고차항이다, 몇 차 함수다 라고 나오면 일단 그 녀석을 적어놓고 출발하고 함수를 구하는 게 맞고, 그냥 다항함수다 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 우리가 구하는 거를 중점으로 두면 안 된다. 근데 이 녀석은 3차 함수고 최고차항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fx를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두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미주 3개를 두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어진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 f 알파라는 말이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알파라고 대입한 함수가 하나 있고 그 녀석과 어떤 이런 t 값이 주어진 어떤 값이 만났을 때 그 녀석을 만족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 예를 들면 어떤 3차 함수가 있고요. 어떤 녀석이 뭐 이렇게 생겼든 어떻게 생겼든 이렇게 만났을 때 가장 큰 x 값을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네, gt라고 하겠다는 거죠. gt. 요게 그냥 f 알파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구할 거고 3에서만 불연속이다. 그렇구나. 3에서만 불연속이구나. 그러면 얘가 쭉 연속인 모양으로 가다가 3에서 모양이 바뀔 거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모양이 계속 어떻게 된다? 이어져서 딱 3에서만 불연속이 된다는 건데 그걸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f 알파라고 두고요. 미분을 먼저 하죠. f'x 주어진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로 두겠어요. 그리고 이 녀석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은 여기다 그대로 t로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뭐가 되냐면 4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자, 요건데, 자, 요거 f8라고 두는 게 아니죠. 자, 요 녀석을 새로운 함수 하나 만듭시다. 뭐라고 할까? ht가 뭐 많이 쓰는 거니까 ht로 둘게요. 그럼 이 그래프를 당연히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t-a의 전체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무슨 함수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꼭지점이 a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t에다가 실수를 대입할 때 쭉 대입할 때마다 그 값들이 주어지겠죠? 그 값에 대한 함수 값들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이 오른쪽에 주어진 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딱 갔다가 증가하다가 t 값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점이 되겠죠.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f 알파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녀석이 그냥 단조 증가 함수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t 값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최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불연속인 점이 없어요. 이 그래프 모양 그대로 g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럼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극값을 가지는 그래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극값을 그려보게 되면 3차 함수가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g알파, 여기에 gt 가다가 요 순간 딱 됐을 때
최대값이라 그랬으니까 2점이 아니라 2점이 이제 GT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즉 여기서 GT가 반복돼서 오다가 여기서 한번 끊겨서 값이 이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점에서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현재 얼마라고 되어 있다? 3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3이 돼야 되는 거죠. t의 값이 3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되는 거고 그때 y 값이 얼마다? 1이 다도 주어져 있어요. G3은 X값이고요. 그 X의 함수값이 1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죠? 따라서 주어진 식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의 제곱에 3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돼요? 13 플러스 B라고 합시다. 빠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느냐? 이 함수의 극소값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쵸? 극소값이 1이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그 X값이 1입니다. 미안합니다. X값이 1인 거예요. 즉 F'1이 제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주면 되냐면 이때 3을 넣으면 1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면 그 Y값이 뭐가 되죠? 즉 F1의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F1의 값이 여기다가 3을 넣은 것과 같다가 되는 거죠. 3 넣으면 뭐가 되죠? 잠깐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13 플러스 B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마무리 짓게 되면 여기에서 B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은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B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오고요. 요 식에서 C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9가 나온다. 그래서 F2의 값을 구하게 되면 1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찍었습니다. 네. 혹시라도 오답 정리 해보시고 안 되면 학원에서 질문하는 걸로. 사실 찍어줄 사람이 없어 좀 오래 걸렸네요. 다음에 이쁘게 찍을게요. 안녕.